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아틀란시아 사업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 롤을 맡고 있는 김명환이라고 합니다. 서버 버전 대신 데이터 센터 버전이 주력 상품 중 하나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서버 버전 고객사분들이나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 고객사분들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아젠다입니다. 전에 저희가 웨비나 했던 내용 중에 라이센스 변화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한번 자세하게 웨비나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간략하게 이제 서버 라이선스가 사라지고 데이터 센터가 주력 상품이 된 내용과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제품 사용 및 활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서버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의 장점, 그리고 단독 기능들, 그리고 스탠드얼론과 클러스터 방식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얼론과 클러스터 구축 방식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Q&A를 이제 사전에 웨비나를 공지하고 미리 받은 Q&A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 5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접수된 모든 QA들은 메일로 추가 전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센스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서버 라이센스가 2021년 2월 2일부로 신규 판매가 종료됨에 따라 이미 쓰시고 있거나 미리 구매를 해놓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더 이상 구매 및 사용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유지보수 또한 서버 버전의 경우 아틀란시아사에서 공식적으로는 2024년 2월 2일까지만 유지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고 2021년 2월 2일 기준으로는 라이센스들이 가격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버 라이센스 로드맵인데요. 실제로 이제 2021년 2월 2일에 신규 라이센스 판매 종료 및 가격 변경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2일에는 기존 이제 서버 라이센스 구매자분들도 더 이상 라이센스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2023년에는 서버 라이센스로는 신규 애드온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애드온 갱신 또한 서버 라이센스 지원 종료일인 2024년 2월 2일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가 주력이 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신규 애드온이 번들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로 설치를 해야 됐던 필요하다면 어드밴스 로드맵이나 팀 캘린더, 인사이트 어셋 애드온이 DC 버전 설치 시 이제 번들로 제공이 되게끔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만의 신규 기능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밴부 데이터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 2021년 3, 4분기 중에 출시되는 것을 아틀란시안에서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밴부가 하반기에 출시되면 지라, 컴플런스, 빅버킷, 밴부, 크라우드 5개의 제품 모두 데이터 센터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버 버전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 로드맵인데요. 서버 버전과 동일하게 2021년 2월 2일에 라이센스 변경 발표 후 가격 변경이 있었고요. 밴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3, 4분기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서버 버전이 종료되면서 고객사분들 또한 데이터 센터 버전을 서버 버전에서 데이터 센터 버전으로 넘어오시는 추세인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제품을 활용하고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버 버전
대비 이제 데이터 센터 버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장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화면에 담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을 3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먼저 HA, 고가용성이죠. 이제 High Availability의 약자로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라, 컴플루언스, 비퍼킷 등 이제 아틀라시안 솔루션은 장애 시 현업에 큰 타격이 오게 되는데요. 성능적으로나 안정적인 측면에서나 훨씬 좋은 환경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저 매니지먼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SML이나 오픈아이디 인증을 기반으로 한 유저 디렉토리와 싱글 사인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빠른 서비스 배포입니다. AWS 또는 애저와 같은 IaaS 공급업체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틀란시안 데이터센터 제품은 A부터 Z까지 20분 내외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ALB나 인스턴스, 방화벽, 네트워킹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구축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팩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버전의 단독 기능으로 먼저 클러스터링인데요. 아틀란시안 서비스들의 이제 부하 분산 및 이제 웹 다중화를 위해 여러 노드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구성을 하고 나서 웹 서비스 기능으로 각 노드들의 연결 상태를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하트비트에서 감지되는 문제가 되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아래 이제 set-env.shell 스크립트에 이제 JVM 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JVM 컴프 파일에서 여러 옵션을 추가를 통해 클러스터 그룹 자동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석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파일에 아래와 같은 옵션을 주게 되면 클러스터링 헬스 체크 중 3시간 동안 특정 노드에 응답이 없을 시 자동으로 클러스터링 그룹에서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또한 아틀란시안에서는 이제 성능 저하 방지라는 테마로 데이터를 아카이빙 하는 성능 관련 도구를 지원하는데요. 지라 소프트웨어 및 지라 서비스 데스크의 이슈 및 프로젝트를 이제 보관과 같은 성능 도구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된 환경이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데이터를 조절하여 성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셉은 이렇고요. 이제 아카이브된 프로젝트나 이슈들은 프로젝트 선택기, 프로젝트 목록, 검색 결과 또는 JQL 자동 완성에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덱싱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데이터가 가벼워지면서 성능 개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뷰가 되지 않는 오래된 이슈들은 생성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난 이슈들은 아카이빙하여 지라를 보다 가볍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빙된 프로젝트나 이슈들은 관리자들만 특정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필요시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래 왼쪽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거 이슈를 예로 들은 건데요. 아카이빙할 이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조치를 클릭,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순으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사진과 같이 이 이슈는 보관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노출이 되고요. 그럼 이제 해당 이슈는 목록이나 검색, JQL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카이빙된 이슈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지라 관리자가 세팅 그리고 이슈 탭에서 보관된 이슈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아카이빙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인데요. 쉽게 말해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 CDN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CDN 기능을 사용하면 위치에 관계없이 팀이 이제 페이지나 이슈를 로드하려고 할 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서버와 거리가 먼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지연 없이 사용하기 위해 CDN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은 지라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CDN 사용이 가능합니다. CDN은 원본 서버에서 캐시 서버로 데이터를 캐싱해 놓고 이제 거리가 먼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이 오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요청 시간과 웹페이지 로딩 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개선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관리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고급 사용자 관리인 SML이나 오픈ID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SSO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규모로 권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고객사들을 위해 사용자가 올바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시 필요한 보안 규정 준수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급 권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빠른 서비스 배포인데요. AWS나 애저에서는 퀵스타트 그리고 템플릿화 되어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 센터 제품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클릭만으로 20분 내외로 아틀란시안 제품을 서비스 시킬 수 있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아틀란시안이 권장하는 폼으로 네트워크 종이나 로드 밸런서, 인스턴스, RDS, 오토스케일 등 복잡한 서비스 구성을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지라를 기준으로 작성된 서버 버전과 데이터 센터 버전의 기능 차이가 작성된 표입니다. 이제 전에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표를 보시면 우측 중단이나 표를 보시면 커스텀 필드 최적화 스캔이나 커스텀 필드 인덱싱 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하고 맨 아래에 보시면 고급 감사 기능 또한 8.8 버전 이상부터 지원이 되는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배포 옵션에서 이제 AWS 애저 환경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럼 이제 스탠드얼론과 클러스터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얼론 방식은 이제 기존에 서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과 고객사분들이 구축하신 인프라 환경과 구성 방법이 동일합니다. 사내 네트워크에 아틀란시안 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 서버를 구축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스탠드얼론이기 때문에 서버 버전과 데이터 센터 버전의 그 인프라 차이는 없고요. 그냥 라이센스가 서버 버전이냐 데이터 센터 버전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방식의 경우 최상단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자리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서비스 노드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이제 노드들이 공유할 쉐어드 될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고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탠드얼론 구축 방식인데요. 기존에 서버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구성하는 데는 단 2분이면 가능합니다. 이제 그저 서버
기존 서버 라이센스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로 변경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는 구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 라이센스 유형이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는지 그 설정에 이제 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탭에 보이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구축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과 클러스터 구축 방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로드 밸런서, 그리고 노드가 될 서버들, 그리고 쉐어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쉐어드 파일 시스템 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아래 순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로드 밸런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L4 분리 장비, 보통 뭐 유명한 시스코 장비나 F5 이제 네트워크 분리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AWS 환경이라고 하면 뭐 ALB,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할 ALB, 그리고 이제 L4에 풀이 여유가 없어서 L4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제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할 이제 아파치나 엔진엑스, 하 프록시 등을 사용해서 이제 로드 밸런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제 가장 기본 기능인 로드 밸런싱이 돼야 되겠죠. 보통 고객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주요 이제 로드 밸런서 기법 이제 방법이 이제 라운드 로빈, 그리고 이제 레스트 커넥션, 그리고 해시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틀라시안 제품은 로드 밸런싱은 돼야 되되 그 서버의 세션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션이 고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고정이 안 되면 제품 사용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밸런싱 기법 중에 라운드 로빈이나 이제 레스트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혹은 이제 사용자 설정함에 따라서 로드 밸런싱이 분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A 사용자가 노드를 접속할 때마다 동일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1번 노드 내지 2번 노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스티키 세션을 꼭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고정 세션을 활성화해서 라운드 로빈이나 리스트 커넥션을 써야 되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스티키 세션을 꼭 써서 로드 밸런싱을 구성해야 되고, ALB도 마찬가지입니다. AWS의 ALB도 이제 스티키 세션을 체크박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객사의 내규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스티키 세션 이제 활성 시간 타임 값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세션이 고정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해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드 밸런서 자체에 이제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IP 기반으로 그 세션을 이제 보장하기 때문에 따로 뭐 스티키 세션이나 이런 기능은 없고, 뭐 라운드 로빈 스티키 세션이나 뭐 리스트 커넥션 스티키 세션을 합친 것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해시 방식으로도 구성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서의 주요 기능 중 이제 엑스포리드 4를 꼭 활성화하는데요. 엑스포리드 4는 이제 HTTP 헤더 중 하나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그 HTTP 서버에 요청한 이제 클라이언트의 IP를 식별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해당 설정을 활성화를 해야지 이제 로드 밸런서나 리버스 프록시를 거쳐서 한 단계 거쳐서 들어오더라도 최초 요청한 클라이언트들의 IP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꼭 활성화를 해야 되고, 크라우드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 중에서 이제 크라우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저를
유저 관리를 중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꼭 활성화를 해줘야 하는 옵션입니다. 그 밖에도 뭐 트러블 슈팅이나 뭐 로깅 쪽 확인을 위해서는 꼭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인증서 관리나 뭐 나트나 파트 등 여러 네트워크 기능들, 그리고 보안, HTTPS 뭐 기능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서버 이제 노드 쪽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아틀란시아 제품은 순수한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JDK 이제 JR이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모든 OS는 이제 이론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윈도우나 뭐 오라클 OS 솔라리스, 아마존 AWS에서 제공하는 EC2 그 인스턴스에 올라오는 OS들, 그리고 뭐 이제 리눅스 센토스나 뭐 우분투, 그리고 이제 VM웨어나 도커에서 올라오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에서 올라오는 이런 OS들 또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고객사분들은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리눅스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리눅스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틀란시안 사에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할 시 센토스 그러니까 레드햇 계열의 OS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OS에 대한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신규 설치할 때 가이드를 레드햇 계열 OS를 구축해달라고 보통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볼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포스트그레스 SQL, 그리고 부분적으로 MySQL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MS SQL, 그리고 오라클 DB, 그리고 이제 AWS에서 이제 지원하는 뭐 오로라 DB,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SQL이나 뭐 RDS 여러 RDS들을 지원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것 또한 이제 기존에 내규가 없고 기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DB에 한해서 따로 이제 뭐 DB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빗버킷 같은 경우에는 빗버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MySQL은 사용을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MySQL을 사용하게 되면 로드가 제 서비스 운영 중에 로드가 좀 많이 치고 데드락이 많이 걸리는 현상이 있어서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같은 하드웨어 스펙이더라도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SQL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버전은 AWS의 오로라 DB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드 파일 시스템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쉐어드 파일 시스템은 뭐 첨부 파일이나 뭐 이제 다양한 노드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올라오는 곳인데, 보통 이제 나스를 구매해서 아니 기존에 나스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나스를 이제 통해서 나스를 이제 노드들을 NFS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붙여서 구축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냥 서버를 하나 준비해서 서버 자체를 이제 NFS 파일 서버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고객사분들도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몇 가지 구축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쪽에 대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방식은 일단 여기까지고
뭐 서버 스펙이나 뭐 다양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스펙이나 이런 상황들은 고객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어떻게 지라를 이용하는지 컴플런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유저 수라고 하더라도 스펙이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펙이 궁금하시면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DC를 구축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실제로 저희가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테스트나 이제 뭐 클라우드 쪽에 저희가 이제 DC를 구성하고 더미 데이터를 올리고 더미 세션을 붙여서 테스트해 보면서 이제 최적화된 값들을 적립을 하고 있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고객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저희가 무리 없이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Q&A인데요. 5개 정도 받았는데 10개 정도 가량 받았었는데 그중 5개 정도 추렸습니다. 멀티플 액세스키 환경에서 사내 원청업체 직원이 아닌 합청업체 파견직 직원이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데이터 센터 라이선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맥 환경에서 마크 환경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실제 라이선스 카운팅이 되는 구간은 아틀란시안 웹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계정 그 중에서도 라이선스 카운팅이 되는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청업체 파견직 직원 모두 각각 웹 콘솔에 접근해야 할 계정을 생성하여 접근한다면 인당 하나의 라이선스를 소모할 것입니다. 만약 하청업체 개개인이 직원 구분 없이 공통 계정을 하나만 만들어서 접근을 해도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하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 라이선스를 전환하는 것과 서버 라이선스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빠르게 전환하면 빠르게 전환할수록 그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2021년 6월 30일 이내에 전환한 시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전환 시에는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구축을 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제 고객사의 서버 구성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L4 단 이제 로드 밸런서 단에는 실제로 시스코 L4 물리 장비를 사용하였고요. 많은 이제 로드 밸런싱 방식 중에서 해시 방식을 통해 로드 밸런싱을 구성했습니다. 그때 해시 테이블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IP 값을 저장하고 있는 타임아웃 시간을 8시간으로 세팅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때 8시간 정도로 해놓으면 일단 업무 시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뒤로 다시 리셋되고 다시 테이블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서비스들의 노드는
보시다시피 2개씩 두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제품의 경우 이제 아틀란시안에서는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서비스만 구축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 서버 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클라우드의 경우 이제 서버 자원 소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이제 서버들 중 사양이 조금 더 좋은 빅버킷 서버에 같이 설치를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MS SQL을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두었고 그때 기억으로 이제 DBA 분이 MS SQL은 자체 이중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고객사 로컬에서 자체적으로 DB 이중화를 구성해 주셨고요. 이제 페일러브 테스트를 이제 웹이랑 DB를 같이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나스의 경우에는 따로 이중화는 두지 않았고 미러링을 따로 하고 계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장애는 나지 않았지만 장애가 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무중단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번 고객사의 경우 L4 장비에 풀이 없어서 그 아파치를 이제 리버스 프록시 서버로 구축을 하였고, 그러니까 프록시 서버를 따로 두고 그것을 이제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서버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노드가 서비스당 2개, 딱 2개씩 구축하였고요. 지라 컴플, 그리고 빅버킷. 여기 구성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전에 구성도를 보시면 DB와 이제 파일 시스템 쪽을 쉐어드될 파일 시스템 쪽을 완전히 분리해서 구축했거든요. 나스를 따로 붙여서 이제 쉐어드 디렉토리를 만들고 NFS 시켜가지고 그리고 DB든 또 DB 따로 서버를 두어서 분리를 해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더 권장되는 그런 구조긴 한데요. 뭐 나스가 없다거나 뭐 따로 뭐 서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의 이제 파일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DB와 NFS를 다 올리는 형태로 구축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서버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NFS로 마운트할 영역을 잡고 또 DB도 해당 서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객사의 경우에는 DB와 NAS를 따로 가져가지 않고 데이터 서버를 구성해서 하나의 서버로 DB와 쉐어드 파일 시스템을 동시 구축하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아틀란시안 제품을 구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가용성 HA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영역은 이제 웹 다중화 거기까지고 실제로 DB나 NAS에서 이중화될 데이터 영역의 이중화는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구축하면서 진행하면서 도와드리거나 뭐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맞춰주면서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하시는 거는 고객사분들께서 구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중화 솔루션, 상용 솔루션을 여기는 도입을 해서 데이터 영역까지 이중화를 구축하였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웹 쪽, 데이터 쪽 이중화, 이제 페일오버 테스트 각각의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런 테스트들을 이제 같이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하고 실제로 이제 이중화 솔루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이중화하는 영역은 이제 고객사에서 로컬로 자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식 이제 아키텍처 구성도는 뭐 2개밖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이 밖에도 AWS에서 이제 구축하신 고객사분들도 여러 있는데 킥스타터로 이제 한 번에 구축하신 고객사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퀵스타트를 구축하지 않고 이제 사내 내규에 맞춰서 원하는 인스턴트와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 세팅을 해서 평소에는 뭐 노드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가 뭐 이제 사용자가 몰려서 리소스가 뭐 부하가 일어나거나 해서 어느 일정 기치가 넘어가면 노드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뭐 오토 스케일도 구성하고 고객사나 내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축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 예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서버 라이센스에서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로 전환 시 필요한 사전 작업은 무엇인가요? 향후 클러스터와 확장성까지 고려할 경우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사항도 궁금합니다.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로 전환할 시 필요한 사전 작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버가 이제 서버 라이센스로 이제 서버 형태로 이미 기구축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라이센스만 교체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유저가 늘어났다거나 기존에 사용하셨을 때 리소스가 뭐 부족한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뭐 서버 자체 스케일아웃 정도는 뭐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따로 뭐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라이센스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전 작업은 없고요. 만약 이제 향후 클러스터와 확장성까지 고려할 경우라면은 아까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프라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드 밸런서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L4 장비가 있다면 L4 장비를 쓸지 풀이 여유가 있는지 뭐 혹은 없다면 뭐 어플리케이션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해서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 핫프록시를 구성할 수 있는지 서버 수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리소스나 서버 스펙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인프라 설계와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클러스터와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그게 아니고 기존의 이제 서버 라이선스에서 데이터 센터 라이선스로 전환 시 필요한 작업은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및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폐쇄망에서 서버 라이센스를 활용하고 있을 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전환 시 보안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적용된 보안 기능들이 궁금하며 서버와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서버 라이센스를 활용하고 있을 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전환 시 보안이 우려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라이센스와 동일하거나 혹은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버 라이센스랑 데이터 센터의 라이센스의
그 구조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데이터 센터로 변경되어도 말씀하신 그 해당 우려되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왠지 데이터 센터라는 네이밍 때문에 아마 자사재산 서버가 아닌 IDC, 아틀란시아에서 제공하는 IDC나 이런 실제로 IDC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는 것으로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버와 동일하다는 점. 하지만 클라우드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틀란시아 안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IDC에 실제로 올라오고 그것이 클라우드화되어 이제 서비스가 나가는데요. 사실 이제 아틀란시안에서도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안을 강조하고 있고 보안 쪽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경우 이제 아틀란시안에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있지만 일단 IP를 기준으로 접근 제어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외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웹 콘솔이 아닌 사내 네트워크망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의 접근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보통 클라우드 이게 오픈되어 있다고 항상 퍼블릭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내에서 구축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IP를 기준으로 접근 제어 기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경우 아틀란시안 전담 서비스 모니터링 팀이 항상 장애를 이제 즉각 대처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커먼한 이제 웹 서비스 보통 이제 웹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제 보안 취약점이나 어떤 이제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모이킹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오히려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 이제 기존의 서버 라이센스 고객분들이나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 고객분들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혹은 따로 크게 계획이 없으시면 보안이나 이런 업데이트 이슈가 없으시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빈번하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패치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가 더 안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틀란시안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중점을 보안이라는 것을 이제 아틀란시안 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월) 웨비나를 이제 안내 드릴 건데요. 기존 3월에 이제 웨비나를 진행해 주셨던 인프라웨어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리더 매니저 김태현 부장님께서 데이터 시각화 보고 협업혁명이 다가온다. 파트 1을 진행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트 2로 다시 한번 5월에 웨비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웨비나 내용 및 이제 Q&A 발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들어오면 Q&A가 들어온 게 있을까요?
그럼 이상으로 웨비나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